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지수사 양작 길수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하게 된 산업안전지수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봅시다. 자, 서문에서 보면은 먼저 1차 과목 중에서 제2과목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제2과목이 산업안전 1반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서의 1차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법령에 관련 문제 있죠. 법령 관련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진단 지도가 있죠. 그죠? 자, 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된 시행시책, 규칙, 관한 기준, 위험 관련된 시행시책 그냥 있죠. 일반인 그야말로 산업안전 일반입니다. 심리도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뢰성, 신뢰도 계산, 이런, 조금, 수학적인 개념들 합니다. 수학적인 개념. 그죠? 그럼 기업 진단 지도는 이게 보면은, 경영에 대한 이야기죠. 산업 경영. 이것도 이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경영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심리.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업위생.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이 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오히려 더 점수를 많이 넣을 수 있다. 이것도 말이죠. 심리라든지 법에 관련된 신뢰도 관련 그 소식이 조금 힘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줘야 되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기술사들이 보는 이렇게 기업 진단 지도 항목만 보거든요. 그죠? 보통 그분들은 산업 경영, 산업 심리, 산업 위생 이래갖고 보통 이렇게 관악이 많은 경우도 있죠. 그죠? 일반인들. 기사분들은 이 한가만 보면 60 이상 안 되면 또 들이기 때문에 또 관악을 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 좀 60점 이상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한 65점, 여기서 65점, 여기서 한 40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은 한 10점, 여기 한 70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해갖고 60점으로 합격을 하는 그런 전략도 씁니다만 그냥 조금 이제 시간 없는 분들은 막바로 기업 진단 지도만 열심히 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이렇게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람이 기술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기술사 입장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으로 이 과목의 최고 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술사들 필요해서 자기전시 하면 1차 시험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보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기업 진단 한 과목씩 보고 가면 되니까 3번 정도 읽고 시험장에서 한 60분 이상을 득할 수 있죠. 그죠? 일반 수험생들은 이제, 정신 압박 때문에 기사 시험보다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실제 문항을 보면 오지선다형을 그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보통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경험상 상당히 좀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짐작하는데, 산업안전지수사 1차 시험에 대한 성공 여부는 다음같이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문항이 많고, 시간이 없다. 그게 문제죠. 그죠? 알다시피, 25점, 25점, 25점을 넣는데, 2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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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문제당 뭡니까? 4점 하잖아요. 그죠? 문항당. 100점 만점, 100점 만점, 100점 만점 하는데, 한 문제 볼 때 이렇게 30초 안에 사실을 파악해야 되죠. 30초 안에 파악해야 되죠. 그죠? 계산 문제 같은 건 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30초에서 최대한 한 1분 이내에 답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유사성을 알고 접근하면, 이렇게 그와 어떤 학습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 이제 보면 이제 몸의 컨디션을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몸의 컨디션 안 좋으면 옳은 것 할 때 옳지 않은 것 또 아닌 것 헷갈려갖고 답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수험장으로서는 최소할도록 수험자 입장에서 출제자 입장 그런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약 2개월 안에 독파할 수 있도록 그죠? 기사분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 보면 될 거고 일반인들은 한 2개월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걸 갖다가 3개월 이상을 본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매진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사람한테서 매진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습하는 요령하고 마인드를 잘 관리하면 이런 서적을 통해서 제 인간을 통해 재복습하면서 인간과 함께 복습한다면은 목표 이룰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풀이에 단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객관식 풀이가 좀 상당히 어떤 것은 길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기업 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업 경영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길게 나타나 있어요. 이제 객관식문은 시험 간격을 먼저 익히고 그 풀이의 과정에서 응용하는 예상 문제를 얼마든지 독자들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반드시 풀이를 굉장히 빨리 봐야 돼요, 그죠? 빨리 보고, 그죠? 1분 이내를 보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이게 막 그냥 주관식 문제 뭐 이렇게 요약해갖고 할 것도 서브노트 해갖고 이렇게 또 뭐 메모를 해갖고 적고 할 거 없이 그냥 책에다 그냥 표시를 하세요. 그 뭐 괜히 뭐 서브노트 한다고 또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죠? 기사시험보다는 그 위의 수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찍기 시험, 뭐 다섯, 어디 쓴다, 그죠? 이게 좀 그런 습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전에 그래서, 학점자이 많고, 동시에 이게 빨리 집중을 하고 초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습관이 되면 여러 가지 변리사나 기술사, 노무사 변화사 시험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문제는 본 서적에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 풀이 과정에서 예상 문제 볼 시간에 한 번 더 복습하면 더 좋겠죠. 대충 4파트, 이제 1파트는 이제 알림 보건 법령 2파트가 지금 하게 되는 일반인한테 3파트 기업 진단이 있고, 4파트에는 22년도, 23년도 기출문항의 해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항 해설은 상당히 좀 길게 해놨어요. 따라서 본서적을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들하고 주위에 이제 삶의 조화를 좀 이루시기 바라고 이렇게 초집중하면서 5회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한 과목에 대해서는 5회 정도를 7일 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이니까 21일 즉 뭐 한 달 안에 다 볼 수 있다. 그냥 한다. 5회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 하지 말고 빨리빨리 봐라. 인강 듣고 빨리빨리 보고, 인강 듣고 빨리빨리 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울러서 이제, 또한 이렇게 하면서 도랑적 가르치다. 여기서 이제 풀이 같은 면에서는, 사람은 일반의 풀이는 인간공학 기술사의 해서 75% 수준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감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술사 시험에, 그죠? 여러분들 또 목표를 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건설 안전이라든지, 전기 안전이라든지, 기계 안전, 화공 안전, 인간공학 기술사도 도전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 어려운 요령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 보세요. 인강 듣고 대충 넘기세요. 대충. 그러니까 25문제 이해와 관계없이 대충 넘겨 대사 또 복습하다. 약 290문제, 그죠? 그걸 이렇게 빨리 2배속이라든지 1.5배속 해하고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죠. 자기 시험은 하기 시험이 아닙니다. 하기 시험에 대원 시험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력과 무관한 시험에 합격이고 기계대봤자 10,000원짜리면 자격증 하나 정도 없겠죠. 전체 과목을 하루 이게 이제 숙달 되면 일일 전체 과목 2시간 정도로 본다. 그렇게 초집중하고 엄청난 속도를 봐야 되죠. 또한 복습을 빨리 한다. 이렇게 복습하는데 30분 정도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암기가, 그러면 완벽하게 암기가 잘 안 될 것이다. 계속 이제 보장이죠. 계속 보면은 주관적처럼 기록하는 게 아니고 찍는다는 거기 때문에 답안 번호를 순간 판단을 선택 기록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렇게 콩나물이 점점 자라는 그런 효과죠. 그죠? 그래서 초집중하고 반복으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짬새, 그죠? 점등이 보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해서, 그죠? 그 사면역이 처음에는 힘들겠죠. 그래서 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면 이거 눈에 확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1시간 내내 볼 수 있다. 사람한테 일반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연상되게 하는 그런 거죠. 두뇌 구조를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회사 같은 데도 프리텐테스트 활용하시기 바라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해야 되죠. 그죠? 별도의 절대로 이거 강조합니다. 어떤 분은 서브노트를 이거 주관식도 아닌데 왜 하느냐?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냥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생각도 말라. 객관식에서는 그 안에서 문제를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풀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형광펜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형광펜을, 책을 갖고 이렇게 형광펜의 중요 부분에 이렇게 마킹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브노트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괜히 서브노트 해갖고 또 시험을 내버린다. 이건 학위 시험 응모하는 시험에 대차 강조한다. 그래서, 오지 선당에서 하나, 가로는, 선택하는 속독 초집중이 강력한 해석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뇌 구조를 좀 변경시켜야 돼. 그래서 성패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그 얘기죠. 자, 산업안전지수 1차 시험에서 두 번째 과목인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대목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이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교육론이라든지 손실방지 이런 신뢰성 공학, 시스템 안전, 인간공학, 산업재해조사, 원인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섹션 세부 사항으로 봐서는 이와 같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 뭐 교육 필요성,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표를 책에 있는 그 표가 나올 거예요. 그걸 좀 복사를 한 2부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찍든가. 아니면 뭐 복사를 하든가 해갖고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공부를 하는데 이게 객관식이니까 아주 그 부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펴세요.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교육론부터 시작될게 교육의 필요성, 목적, 개념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뭐 교육 내용이라든지 뭐 교육 방법, 뭐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청각 교육 방법 그런 것에 대한 객관식 시험에 대한 해석이 들어갔습니다. 자, 산업안전 1장에 대한 산업안전 교육론입니다. 보면은 교육의 필요성, 목적에서 뭐 옳지 않는 거죠. 옳지 않는 거. 또 옳지 않는 거. 안전교육으로. 계속 옳지 않는 거 있죠. 뭐 또 모든 고른 것은. 그 다음에 뭐 교육 요소가 있다. 그래서 뭐 해당하는 것은 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옳지 않는 것은 계속 그런 형태더라고. 그죠? 계속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살짝 바꿨죠. 그죠? 또 뭐 해당하지, 이게 맥락이, 그죠? 옳지 않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위주로 이렇게 객관식의 오지선당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계속해서 그런 얘기죠. 산업안전 정기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에 대한 12번부터 21번까지에 대한 거죠. 계속 옳지 않는, 계속 아니한 것은, 이걸 교육 내용이 아니한 것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착각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탁 찍기 전에 다시 문제를 한 2번 정도 잽싸게 두 번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막바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은 갑자기 느낌에 의해서 막 찍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딱 선택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잘못 선택한 얘기죠. 옳은 것을 선택해, 옳지 않는 것을 설치한다든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런 걸 잘 해야 된다. 그럼 안전교육 방법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큰 기업에서 이런 거 쓰죠. 그죠? OJT라든지, 또 뭐 이렇게 학습 지도의 어떤 비능력, 뭐 TWI라는 이런 거죠. 새로운 말이 좀 들어가죠. 관리 대상을 TWI, 뭐 안전교육 방법에 뭐 이런 이야기. 그럼 토의시, 뭐 실현법, 지정학법에 대해서 뭐 종류 아닌 것은 이렇게 나있죠. 그죠? 그 유사한 문제들. 이 고전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얘기죠. 고전적인 그런 문제죠. 다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교육 방법이 또 옳지 않는 것에서 나왔는데, 자, 옳지 않는 것의 해설을 먼저 봅시다. 안전교육의 정의란 것은 일상 대상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주 내용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이해해야 되고, 개인 집단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대처 능력에 따른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성을 보면은 의식의 향상, 책임감을 주입한다든지 기초 지식, 전문 기술 등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등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인 안전교육이라는 거죠. 전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작업자들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틀렸다는 얘기죠. 안전교육은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이고, 안전 표현 작업을 통한 안전교육 등이 있고, 이렇게 정보의 수집이라는데 법 규정 등을 고려해야 되고, 그죠. 그의 이제 교육의 포함할 사항으로 봐서 목표라든지 종류라든지 교육 대상이 있겠고, 그 계획을 할 때, 그죠. 교육 대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죠. 그죠? 교육 과정 결정 방법이라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형태도 결정해 준다. 그래서 답은 뭐다? 이렇게 1번이 되어 있다. 그죠?
전문적인 교실이 아니다. 일반적인. 이런 거 문화 하나 살짝 바꿔놔야 말이에요. 객관식 문제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됐죠? 자, 2번 봅시다. 옳지 않는 것. 교육에서 옳지 않는 것에 대한 걸 봅시다. 이건 자, 일본에 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사고를 방지한 필수 중에 하나이다. 맞죠, 그죠? 안전교육의 요소는 이렇게 강사, 수강자, 교재이죠, 그죠? 단계별 안전교육은 지식 교육한 다음 기능교육, 태도교육 순위죠, 그죠? 강의식 교육은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죠?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은 첫째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 넘어가면 교실을 해가고 이제 어떻게 합니다라고 이제 학생 알리시죠.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시키고, 응용을 시킨다.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언제 안전교육 합니다라고 교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시와갖고 연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총괄을 교육시킨 다음에,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응용을 이제 어떻게 작업적 응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하는 얘기죠, 5번. 여기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죠. 준교, 연, 총, 응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학습이론. 학습이론 여러 문제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건 반사설, SR, 학습 전이, 그 다음에 행동 성립, 인지 학습 이론에 대한 얘기죠. 먼저 해설을 봅시다. 조건 반사를 파블로 이렇게 강아지, 그죠? 적용되는 학습이다. 그래서 시간 원리라든지 강도, 일관성, 계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0.5초 먼저 또는 동시에 제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의 원리는 무조건의 강도에서는 처음에 자극하고 나중에 자극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자극시고 점점 높이 가야 되지, 그죠? 그럼 일관성은 일관된 자극물이 의한다든지 계속성의 원리가 있다. 그거고. 그러면 SR, 스티뮬러스, 이렇게 레스폰스,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행동주의적 이론에서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결합한다. 그런 얘기죠. 학습에 자극하고 반응이 결합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특정한 SR 결합이 강해지면 반응 경량한 습관으로서 축적된다. 학습이란 그야말로 전이된다는 얘기예요. 학습 결과 이후 다른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학습인의 영향으로서는 과거의 경험, 학습 자료 유사 시간, 즉 간격 요인인데 학습 자료의 제시방, 학습 태도 등으로 될 수 있죠. 또 긍정적인 전혀 적극적이죠. 포지티브는 이전 학습, 이전 학습, 그죠? 이전 선행, 먼저 선자, 그죠? 선행 학습 결과가 이후 학습, 후행의 촉진적 역할,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전지로 구분되죠, 그죠? 부정적, 소극적 역할, 네거티브 트랜스퍼는 먼저 한 학습이 후행 학습에 방해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애들 뭡니까? 너무 과일을 많이 시키게 되면 고등학생, 대학 3학년에 출제 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르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선행학습도 어느 정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 반사설의 학습 이론에 봐서는 행동의 성립 조건화를 설명되는 이론이다. 그리고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반응이나 새로운 행동의 변화와 작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인지학습의 형태 이론으로 봐서 학습은 그 요소를 분해 파악 의존한 것이 아닌 전체의 파악에서 필요한 전체 인지학습. 이게 이제 요즘 인지 많이 나오죠, 이제 그죠? 그런데 이제 인지학습을 잘 시켜야 애들 공부들 잘하죠, 그죠? 전체를 보는 눈을 길어야 되죠, 그죠? 항상. 그래서 킬러라든지 레빈의 장이라든지 톨만의 기호 형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얘기죠.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해석이 이제 두 페이지 넘어가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쭉 보면 시작하냐 이죠. 한 페이지 넘기는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학습 원리로 이번엔 지도의 원리예요. 모두 그런 것은 이렇게 기억력에서 미음. 그러니까 딱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또 머리를 비우는 건 두 번 써야 돼.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좀 많이 좀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다. 17년하고 33분하고 하는데 지사계통 직목과자였고 그죠? 이렇게 자발생활 이제 사회화, 개별화, 통합화, 직관, 목적, 과학성, 자연성에 대한 원리다 이죠,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머리글을 통해서 좀 요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기억하고 개별화, 직관화, 리얼, 통합에 관련이 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다음 5번입니다. 교육의 요소에서 주체, 객체, 매개체가 있더라. 이 중에 객체를 뭔가 설명해봐라는 얘기죠. 교육에서는 주체라는 것은 강사, 학부모,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사람 그런 얘기죠. 객체는 교육생, 비교육자이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녀, 연소자 그런 얘기죠. 매개체는 매일 교육과정, 피교육자 연결해서 매개물 이렇게 교재, 설문지라든지 교육 기관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에 해당하는 것은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교육 뭡니까? 1번 교육 생에 대한 얘기죠, 그죠? 교육과정, 그죠? 자, 객체, 교육생, 그죠? 교육생. 객체에 해당하는 게. 매개체, 이거 사람 문제를 꼬을 수 있어. 매개체를 한다면 뭐다? 요 같이, 교육, 설문지라는, 교육기관 교재를 하는 거죠. 그죠? 요거 자꾸 할 거죠. 요건 강사는 당연히 주체라는 얘기죠. 강사가 주체에 대하고 교육생을 가르친다.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느냐? 교재, 설문지, 교재, 어떤 인터넷 강의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 지도의 원칙, 그죠? 옳지 않은 것에 옳은가 옳지 않은 것만 잘 구분해야 되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입장에서 교육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어려운 거체에서 어려운 내용부터 쉬운 내용, 이건 딱 안 읽어봐도, 한번 책 읽어봐도 다 알죠, 그죠? 쉬운 거부터 해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죠? 두뇌 작업이, 그죠?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한다. 먼저 한다면은 이게 두뇌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뇌 작용은 뭡니까? 미세한 전류작용. 두뇌 전류 미세하게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렵다 하면 스트레스 받겠잖아요. 뒤에도 스트레스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두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류를 잘 안 일으킨다. 실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 증가하신 분 알 건데, 임피던스 증가되면은, 전류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야 돼.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려운 내용부터 하는 거. 여기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했으니까 2번이 이렇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거 이제 15년 39분하고, 학습 지도의 원칙에서는 동기부여해야지 어려운 것부터 한다. 그 다음에 오감. 한 번에 하나씩 교육한다.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지. 그죠? 반복해서. 군대 가면 반복 자꾸 하잖아요. 그죠? 자,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 오감에 이제 첫째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말로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촉감적 느낌, 그죠?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 중얼 그리면서. 자기가 중얼 그리면은 뭐다? 입으로 하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좀 활성화시키야 한다. 이거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냥 눈으로만 딱 보면 잡념 생기고 안 되겠죠. 그죠? 이거 실제로 아주 단순하면서 이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학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십시오. 뭡니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서성거리면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서성거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서성거리면서. 개태가 산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학습하면 훨씬 좋다는 얘기죠. 자, 7번 봅시다.
학습지대 원리, 계속 학습지대 원리죠. 보면은 아까 했죠, 그죠? 자발성, 사회화, 개별화, 통합화, 직관의 원리, 목적의 원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한 과학성의, 자연성의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은 그죠? 학습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학습지대 원리에 홀지 않은 거죠. 계속이죠. 이 보면은, 자기 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요구와 능력에 대해서 학습 활동에 기한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성인 현실사회 문제와 사상 기반한 학습력이 공동으로 하는 사회의 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적, 정의적인 기능 분야를 기술적 지도하는 전문화 원리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전문적인 지적, 기능적 분야를 기술적 지도하는 전문화 원리가 있다는 것이 학습 지도에는 사실 이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물을 직접 대시 경험하는 직관의 원리를 적용하죠. 그죠? 이상입니다.